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개막하면서 중국에 있는 많은 중국인 자원봉사자들이 한국 관중과 일본 관중 그리고 중국 관중의 차이점에 대한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그 글 중 중국 SNS에서 하루 만에 5천만 조회수를 기록한 글이 화제입니다. 이 글은 중국의 관중 문화가 후진적이라고 이야기하며 한중의 관중 문화 차이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했는데요. 그 글은 이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저우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자원봉사자입니다. 저희는 영문학과 학생들로 많은 관중들의 길 안내를 영어로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관중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는데요. 한국 관중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어딘가 모르게 다들 화가 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항저우의 날씨는 꽤나 덥습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로 항저우의 기온은 예전보다 높은데요. 한국 관중들은 더운 날씨와 습기가 심한 날씨에 대해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동남아나 중국, 일본의 경우는 습도가 높은 날씨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은 그 분들에 비해서는 표정이 뭔가 아주 차갑습니다. 대화를 걸 수가 없을 정도로 차가워 보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 여성분들이 특히 그러합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정말 아름다우시고 패션이 대단합니다. 다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여성 주인공같이 생겨서 그런진 몰라도 말을 걸 수가 없는 어떠한 힘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국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걸면 표정이 180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언제 차가운 표정을 했냐는 듯 큰 미소로 반겨주십니다. 아마 한국 분들은 일본 분들과 함께 가장 친절한 관중들이십니다. 다만 한국 분들이 말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굉장히 차가워 보입니다. 하지만 친해진다면 한국 분들은 가장 털털하고 거리낌 없는 분들입니다. 차갑게 생긴 고급스러운 여성분들도 대화를 해보면 다들 정말 착하고 털털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사실 한국의 아름다운 여성분들에 대한 환상이 깨진답니다. 너무 털털하셔서 말이죠. 외모가 성격과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남성분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아주 강한 느낌이 들죠. 반대로 일본 분들은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남자분들도 여자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콧소리를 많이 내시는데요. 그분들은 평소에 순진해 보이는 표정으로 돌아다니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착해 보이며 실제로 대화를 할 때에도 굉장히 친절하게 반겨주셔요. 하지만 일본 분들에 관련해서 큰일이 터진 적이 있었는데 사실 고객 불만사항으로 접수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일본 분들의 접수입니다. 일본 분들은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친절하고 착하신 느낌이 드는데 뒤에서는 고객 불만사항을 엄청나게 많이 적어서 내십니다. 일본 분들은 그 누구보다 인종차별적이신데 특히 중국을 정말 좋아하지 않으시는 느낌이 듭니다. 일본 분들은 고객 불만사항으로 후진적인 경기장 관중석 운영에 대해 비판하십니다. 하지만 앞에서는 절대로 그러한 불만을 표현하지 않으시죠. 일본 분들은 겉으로는 누구보다 착하지만 뒤에서는 익명인 상태로 가장 무서운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는 180도 다른 느낌이죠. 한국 사람은 겉으로 차갑고 무서워 보이지만 속은 완전 무방비인 상태로 털털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겉으로는 착하고 순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가장 무시무시한 분들입니다. 중국 관중들은 말을 안 하셔도 알겠지만 중국은 가장 가족 친화적인 민족입니다. 중국 관중분들은 기본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 되는 것이 자신의 가족입니다. 중국 관중들은 대부분 대가족 형태로 1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그들의 가족이면 좋은 것이지만 일본인과 한국인들의 눈에는 굉장히 나쁘게 보이는 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새치기가 있고 남 눈치를 보지 않고 막 행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경기장을 나갈 때의 상황에서 중한일의 차이는 크게 보이는데요. 경기가 끝나면 사람들이 출입구에 몰려서 엄청 혼잡한 상황이 생깁니다. 거기서 보이는 중한일의 차이는 정말 재미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응원은 제일 열심히 하고 경기장에서 응원으로 가장 불을 태우면서도 경기가 끝나기 몇 분 전부터 경기장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경기장이 붐비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모습이 웃긴 이유는 경기하는 동안 가장 열정적이셨던 분들이 경기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보이면 갑자기 경기장을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경기장을 나갈 때 많은 인원이 붐비는 상황에서 한국 사람을 보기는 힘들답니다. 항상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언제 열심히 응원했냐는 듯 경기장을 나갈 때는 아주 차갑고 빠르게 움직이신답니다. 반면에 일본 분들은 느립니다. 경기가 끝나도 나가질 않으시는데요. 이는 예의 범절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분들처럼 보입니다. 경기장이 붐빌 때 항상 긴 줄을 스스로 서기도 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경기장에는 항상 긴 줄이 보이는데 그 줄은 항상 일본 분들이 만든 줄입니다. 항상 2인 1조로 2줄로 줄을 서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줄 문화는 항저우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중국인 분들 때문이죠. 중국 분들은 일본인들이 줄을 서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경기장이 붐비는 이유도 다 그 때문이죠. 사실 그도 그럴게.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이니만큼 중국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자들의 임무는 대부분 길 안내인데요. 길 안내에 대해서도 세 나라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일본 분들은 길 안내를 엄청 잘 이용하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다가와서 예의 있게 길을 물어보십니다. 종이와 펜을 쓰시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길을 알려드리면 지도를 그리시는 분들도 종종 봤어요. 그리고 나서 항상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해주신답니다. 하지만 만약 안내를 잘못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인사를 예의 바르게 해주시더라도 나중에 고객 불만사항 접수센터에 저희의 이름을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분들의 예의 바른 행동에 속아서 쉽게 행동하면 안 된답니다. 저는 개막하자마자 일본 분들에게 익명으로 경고를 받았답니다. 제 앞에서 불만을 표출하신 일본 분은 단 한 분도 없었는데 말이죠.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한국 분들은 더 특이합니다. 애초에 저희와 대화 자체를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으시며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는 한국인에게 우리가 접근하려고 해도 도움을 피하려고 하십니다. 도움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핸드폰에 미쳐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길 안내가 필요 없다는 식이죠. 나이 많은 사람들도 핸드폰을 이용해서 혼자 잘 돌아다니십니다. 제가 듣기에는 항저우의 한국인들이 인터넷 속에서 하나의 집단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길 안내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끼리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핸드폰을 이용하죠.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대여섯 명의 인원이 함께 돌아다니더라도 그 사람들은 항상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답니다. 한국인들은 핸드폰이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대부분 비싼 삼성 핸드폰과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합니다. 값싼 오보폰이나 화위폰을 사용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핸드폰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국인들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가끔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한국 분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데요. 이유는 바로 인터넷이 느리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항저우 경기장의 인터넷은 중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인터넷이 느려서 불편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입니다. 도대체 한국에서는 얼마나 빠른 인터넷을 쓰길래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화는 조금 이상한데요. 저희에게 화내는 경우는 전혀 없기도 할 뿐더러 남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화가 나면 스스로 욕합니다. 말 그대로 혼잣말로 스스로에게 욕을 하는 느낌이랄까요. 정말 특이한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은 그분들은 서로 대화를 할 때에도 핸드폰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건 진짜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서 동시에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마치 현실의 인생과 인터넷 인생을 동시에 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바쁜 걸까요? 주머니나 손에 핸드폰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 한국인이 아니랍니다. 귀에 무선 이어폰을 낀 사람들요. 100% 한국인입니다. 서로 대화하면서도 사람 눈을 보고 대화하지 않고 핸드폰을 보면서 대화한다면 그 역시도 무조건 한국인입니다. 중국 분들은 길 안내를 권리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에게 길을 물어보면 우리가 그곳까지 함께 가줘야 하는 경우가 많죠.
몇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길을 물어보셔도 우리 보고 동행해주기를 원하는 중국 분들이 많아요. 만약 우리가 일이 있어서 동행이 힘들다고 한다면 끝까지 우리의 동료들을 붙잡고 우리는 길을 함께 동행할 의무가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십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티켓 값이죠. 자기들이 티켓을 이렇게 비싸게 구매했는데 길 안내원들이 취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유였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 정말 많이 다른 현상입니다. 항저우에는 순조로운 경기 관람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합니다. 아시안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필수로 다운받아야 하는 앱이죠. 하지만 이 앱의 사용이 어려우신 노인분들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일본 노인분들은 앱 사용법을 모르시면 일단 우리에게 다가와서 질문하십니다. 그 앱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메모를 열심히 하시고 고맙다고 바르게 인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사용법을 몰라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으셔요. 정말 귀여우시답니다. 하지만 가끔은 답답할 때도 있어요. 중국 분들은 자기가 왜 이런 앱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항저우는 최근 예외적으로 중국인들만 해당 앱을 쓰지 않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 앱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이 앱은 사용법이 정말 어렵긴 하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인데 한국 분들은 이 앱에 대해서 질문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도 그러게. 그 사람들은 맨날 핸드폰만 하잖아요. 노인분들도 맨날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데 다들 곧잘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고 서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중국 안내원들에게 도움 요청을 안 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해결합니다. 정말 중한일 서로의 차이가 정말 커서 자원봉사를 하는 우리도 참 재밌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쓴 글쓴이는 오늘 또 새로운 글을 올렸는데요. 경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중일 관중의 행동 차이도 크다는 이야기를 담은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으니 구독을 꼭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